서울 시민 3명 중에 1명이 따릉이를 탄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서울 시민의 발이죠. 더 빨리 가니까 따따블처럼 따따릉이었죠. 언덕이 많은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장점이 부각되는 거죠. 교통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자전거가 따릉이를 밀어낼까? 네. 저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발명된 지 200년이 넘은 모빌리티, 자전거. 국민 공유 자전거 따릉이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전기 자전거를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눈부신 진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오늘은요, 공유 자전거 시장을 놓고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따릉이와 전기 자전거. 과연 앞으로의 시장 판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전문가이시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현 전문연구원님, 그리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아주 아끼고 잘 아시는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의 이민호 활동가님, 두 분의 모빌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공자전거의 대명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따릉이가 있겠죠. 그렇죠. 서울 시민의 발이죠. 서울 시민 3명 중에 1명이 따릉이를 탄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서울 인구 간단히 1000만 명으로 보자면 지금 회원 수가 꾸준히 늘어나서 35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저도 사실 이 따릉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활동가님, 이 따릉이 인기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역사 근처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20, 30대,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현상까지 되지 않았나. 요새는 사실은 부모님 세대들 가족과 함께 다 쓰시니까 저는 5, 60대의 시민들 타시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따릉이 인기에 힘을 입어서 그런 건지 민간 업체에서 지금 공유형 전기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지난주 얘기했던 이 전동 공유 킥보드 회사들이 대부분이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저는 아직 잘 못 봤어요. 네, 보신 적 있어요? 전기 자전거요? 네. 저는 요새 아주 공유 전기 자전거 아주 활발히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전기 자전거에 대해 새로운 어떤 그 브랜드가 혹시 나오면 이런 걸 타보는데 좀 재미가 들러가지고, 네, 저는 길거리에 뭐가 하나 보이면 그날 즉시 타본 적도 있어요. 좀 걸어요. 아니 그냥 신기해가지고. 네. 그래요? 아니, 이민호 활동가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충전도 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일단 타는 전기 자전거의 충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배터리를 빼서 충전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마 다른 자전거들 다 비슷한 방식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반 자전거가 더 빨라요. 전기 자전거보다. 일반 자전거가 더 빨라요? 네. 전기 자전거는 속도 상향이 정해져 있어서 몇 킬로인가요? 25km로 잠겨 있어요. 속도는 일반 자전거가 더 빠르지만 언덕이 많은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전기 자전거의 장점이 부각되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장점이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얼마 전에 와이프가 따릉이를 1시간 타고 와서 다리 알이 배겨가지고 제가 한 2시간을 풀어줬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네, 컸더니. 그러니까. 따릉이 이용료는 지금 시간당 1,000원입니다. 근데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처음에는 조금 더 비쌌는데 기본 요금이 조금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래는 한 700원, 600원, 그리고 지금은 한 300원, 200원 선까지 일단 잠금을 해제하는 요금이 달라지고 있다. 일부 업체가 100원으로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1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따릉이는 1,000원이라고 치면은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당 6,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의 한 대여섯 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른 지역에 비교적 퍼져 있어서 어떤 교통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이런 것도 감지돼요. 요즘 몇 개 안 되지만 뜨거운 경쟁을 시작했어요. 요새는 월 39,000원권까지 나왔던데 이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벌써 심한 출혈 경쟁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출혈 경쟁이 있다는 건 서비스 간의 차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10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그 100을 키우는 경쟁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저 자전거에선 줄 수 없는 무언가를 내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시장 형태로 바뀔 겁니다. 따릉이와 전기 자전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비교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라는 거는 100% 전기 동력으로만 가는 거는 없어요. 사람의 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조적인 보충해주는 거죠. 어떻든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부수적인 건데 디자인이 좀 세련됐어요. 왜 따릉이보다 물론 따릉이도 물론 예쁘게 나온 축에 속하지만 활동가님은 본인의 전기 자전거가 있지만 공유 자전거를 보면 탐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따릉이랑 비교 어떤 불가한가요? 비교를 어떤가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를 한다면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순간에 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보면 15분이나 20분 내외라고 하면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빠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나 대도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급하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시간을 조금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고를 수 있는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따릉이 생기고 나서는 서울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전동 공유 킥보드는 20, 30대들의 어떤 이동 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40, 50대들도 이제는 쓸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같은 무언가가 생겨난 게 아닐까. 전기 자전거에 적용되는 규제들도 지금 마련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전기 자전거가 육안으로 구분은 조금 어려운데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로틀 방식하고 이제 파스 방식이라고 하는데 스로틀 방식은 누르면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고요. 파스 방식은 페달을 밟아야 되는 방식입니다. 스로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고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페달을 밟는 이 자전거의 경우에는 거의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가 이 페달을 밟으면 전기 동력이 발생되는 이 파스 방식의 자전거들로 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동 킥보드파, 자전거파 이렇게 규제가 나뉘겠네요. 그래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됐을 때 스로틀 방식을 운전하다가 걸리면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되는데 파스 방식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리면 3만 원 정도의 가벼운 벌칙금만 내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새로운 이동 장치들이 나왔을 때 규제나 제도들을 먼저 좀 세팅을 해놓고 등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왜 이용을 하는 와중에 규제들이 하나 생겨서 헷갈리게 하는지. 이 제도는 어떤 혁신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는 사람, 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다 고려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정과 혁신성을 저울에 달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안정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따릉이와 전기 자전거 두 개가 같이 이제 비슷한 개체수를 갖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건데요. 사실 따릉이 같은 이 일반 공공 자전거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연구를 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민간 전기 자전거들이 슬그머니 시장에 나와서 은근히 따릉이가 자리를 잡아놓은 것들을 약간 좀 은근슬쩍 가서 붙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사실상 무임승차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공공자전거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객들을 뺏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의 교통수단이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변화해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게 존재 이유인 거죠. 나는 전기자전거가 좋네 해서 전기자전거 가도 그거는 이제 실패가 아닌 상황인 거죠. 너무 경쟁적으로 볼 게 아니고 크게 봐야 되는. 거치를 하는 그러니까 배치를 하는 그 장소가 따릉이 존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릉이 존에 은근슬쩍 가서 주차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님 말씀처럼 이 공공이 시장을 창출하고 리드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는 따릉이 자전거는 철수하고 그 인프라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따릉이에 쓰이던 예산은 또 민간이 잘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는 게 이 한정된 예산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따릉이를 접고 지자체에서 전기 자전거 사업을 하는 건 어때요? 서울시판 전기 따릉이를 도입하는 건 가능할까? 예전에 시범 사업을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자전거를 조금 더 공공교통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고 더 크게 키우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시범 사업 하다 왜 안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아마 예산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다만 대신 민간 업체들이 어떻게 일찍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판이 조성된 효과도 있었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시장에 맡기는 게 기본적인 예산 활용의 기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민간이 사업체를 꾸려서 나오는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이들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이 한정된 예산, 지금도 벌써 적자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전기 자전거를 다시 시행을 해본다 하면은 저 이름 아이디어 생각났어요. 뭐요? 더 빨리 가니까 따따블처럼 따따릉이 어때요? 따따릉이 어때요? 다음 질문이 뭐죠? 오케이 미안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유형 전기 자전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따릉이가 문을 닫을까? 저는 당장은 밀려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따릉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죠. 네. 왜냐하면 그게 퍽퍽해서 잘 안 가는 거. 뭔 예? 지금, 장점이? 지금 뭔 소리 하려고 하셨죠 지금. 상대적으로 따릉이가 퍽퍽해서 잘 안 가거든요. 이게 은근 운동 효과가 있어요. 네. 자전거는 기본적인 리포트, 스포츠 영역에 한 발에 걸쳐 있고 인력으로 하는 그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 활동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이제 그런 밸런스들이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따릉이는 유지는 되는데 그 사업 형태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따릉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퍼져 있는데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하드웨어를 내가 직접 운영할 필요는 없을 거고 따릉이라는 브랜드, 따릉이라는 플랫폼 하에 민간 업자들이 교통 소외 지역에는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는 따릉이 브랜드를 입혀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런 따릉이 사업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혹시 일반 공공 자전거가 지금이라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시민들에게 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충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수리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따릉이의 대수를 많이 늘려왔었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용하려고 보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장의 인력들은 그것들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인 거거든요.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따따릉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금을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속도보다는 요금을 좀 올리는 방식으로 적자를 좀 보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할 때 25억 원 정도의 적자 규모였던 것이 지금 10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아무리 바람직한 기능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이득과 사회적 손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한 수입 확충 방안을 요금을 조금 올리면서 그리고 약간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기후 위기의 시대예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자전거 많이 이용하면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릉이가 사실상 일찌감치 친환경 모빌리티의 한 축을 담당해 줬던 것 같아요. 그 시장을 열어주기도 했고 효자 상품이자 정책적으로도 성공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편리성과 세련됨을 무기로 한 전기 자전거의 무서운 확장세가 눈에 띕니다. 과연 이 공유 자전거 춘추 전국시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네, 모빌리티를 향한 집착남녀 모빌런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